여러분,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죠.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몸에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의 수축에 필요한 물질은 ATP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이 ATP라는 물질은 근육 수축뿐만 아니라 내 몸의 모든 것, 즉 생각하고 움직이고 여러 가지 물질을 합성하고 하는 데 필요하답니다. 어떻게 우리 몸이 이런 생명 현상에 필요한 ATP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ATP라는 물질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같이 오늘 공부해보고자 하는데요. 같이 가시죠. 여러분들 힘들게 운동했지만 더 많은 에너지가 내 몸에서 솟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의 교과서 33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죠. 33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세포의 생명활동과 에너지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꺼내보도록 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화면에 보이는 빛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죠.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나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서 다양한 빠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이동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를 향해서 1977년 쏘아 올린 보이저 1호인데요. 이 보이저 1호는 지금 현재 초속 17km를 날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냥 17이라고 하니까 뭔가 짧아 보이지만 서울 사대부고에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까지 1초 만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속도로 이동하고 있죠. 인간이 만들어낸 자동차 중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 바로 코닉세그 아제라라고 하는 유명한 자동차인데요. 이 자동차는 시속, 아까 초속이었고요. 지금은 시속 49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님들 차 타면 아마 시속 대략 한 100km까지는 달리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의 5배가량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고요. 생물 중에서도 빠른 생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빠른 생물 하면 바로 이 생물 떠올릴 수 있죠. 바로 이 치타라고 하는 생물인데요. 이 치타는 얼마나 빨리 달릴까요? 시속 몇 킬로미터나 달릴까요? 아까 여러분들 아버님 자동차가 100km로 달리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놀랍게도 이 치타라는 생물은 시속 93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다는 것은 폭발적인 에너지를 사용해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인간 중에서 이 치타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총을 탄 사나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죠. 때는 2009년 세계 선수권대회입니다. 결승선에 선 많은 선수들이 모이는데요. 출발했죠. 엄청나게 폭발적인 에너지를 사용해가면서 달려서 우사인 볼트가 결승을 9초 58로 끊었습니다. 100m를 9초 58로 달리는 이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가 세운 2009년의 기록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서는 이 에너지를 다시 보충해 줘야 될까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 에너지는 어떻게 보충될 수 있는지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의 궁금증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어떻게 생명활동이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작년에 여러분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통합과학에서 한번 배워보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떤 것의 단위치다, 이렇게 우리가 작년에 배웠는데요. 바로 이 DNA 혹은 RNA와 같은 핵산의 단위체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합성이 되어서 이 DNA 분자를 만들어지는데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가 이어붙여집니다. 서로 달랐던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는 DNA라고 하는 같은 물질로 바뀌어나가요. 같다라는 의미의 한자어, 우리 동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작은 분자를 이어붙이기 위해서는 그 분자를 붙들고 있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에너지의 흡수가 일어나요. 반대로 여러분 중학교 때 우리가 먹은 밥의 대부분의 성분이 녹말이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녹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포도당이 이어붙여진 구조인데 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는 이 포도당과 포도당을 이어주는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분자인 녹말이 이제는 서로 다른 포도당이 되니까 다르다는 의미의 한자어이라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화작용이라고 부르고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 물질이 바뀌는 이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한번 다시 정리해볼까요? 동화작용은 작고 간단한 분자를 이용해서 크고 복잡한 분자를 합성하는 과정이고요. 이때는 에너지의 흡수가 일어납니다. 반면 이화작용은 크고 복잡한 분자가 작고 간단한 분자로 분해되는 과정이고요. 이때는 에너지의 방출이 일어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물질 대사 과정에서 어떠한 물질에 내가 에너지를 저장할 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물질 대사 과정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유명한 사람이죠. 자, 요분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볼까요?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까와 같이 이런 동화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간에서 글리코젠이 합성될 때, 여러분들의 근육이 수축할 때, 이자에서 중요한 효소나 호르몬이 만들어질 때 물질 대사가 일어나고요. 이 물질 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에너지가 빠져나오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질 때 저마다 서로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통일된 것을 사용을 해요. 우리가 집에서 사용을 할 때 220V 전기라는 걸 이용해서 밥솥도 쓰고 냉장고도 쓰고 TV도 쓰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이 수많은 기관들이 저마다의 다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모든 생명 활동에는 바로 이 ATP라고 하는 중요한 에너지 물질이 사용됩니다. ATP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ATP는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물질에 3개의 인산이 결합된 물질을 우리가 ATP라고 불러요. 오른쪽에 ATP를 그려놨는데요. 자, 크게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붉은색의 부분, 파란색의 부분, 녹색의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이 파란색의 오각형 부분은 리보스라고 하는 당이에요. 이 리보스라고 하는 당의 위쪽에 아데닌이라고 하는 염기가 결합되어 있는데요. 이 아데닌과 리보스를 한데 묶어서 우리가 아데노신이라고 합니다. 이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곳에 이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3개, 트리, 3개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ATP라고 부르는데 이 ATP라는 분자 중에 이 인산기와 인산기 사이가 분리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인산기와 인산기 사이가 분리가 되면 이것을 우리가 무기인산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3개였다가 2개로 바뀐 거죠. 아데노신에 2개 D라고 하는데 2개의 인산이 붙었다고 해서 ADP라고 부릅니다. 그럼 ATP라고 하는 분자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나눠지는 과정은 크고 복잡한 분자가 작고 간단한 분자로 나뉘어지는 과정이에요. 앞에서 이화작용이라고 불렀는데 이화작용에서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었다? 에너지가 방출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방출된 에너지를 우리가 근육을 수축시키고 머리카락을 만들고 간에서 글리코젠을 합성하고 이자에서 효소를 합성하는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ATP를 계속 쓰게 되면 이 ATP는 계속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명활동을 하려면 이 ATP를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용돈 받아서 쓰다 보면은 어느새 다 줄어 있으니까 그 용돈을 다시 채워줘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ATP를 다시금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는데 이 만들어진 ADP와 무기인산을 합쳐서 다시 ATP라는 분자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화작용에서 에너지가 방출되었으니까 동화작용에서는 에너지가 흡수되어야 될 것입니다. ATP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영양소와 산소를 흡수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일어나는 과정을 잠깐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의 세포, 작년에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생명 시스템에서 세포 안에 있는 다양한 소기관을 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산소와 영양소를 받아들여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합성시키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방출된 에너지를 가지고 ATP라는 분자를 만들어내요. 이처럼 영양소를 분해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세포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명활동은 에너지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물질 대사라고 하는 과정, 그리고 중요한 물질인 ATP가 필요한데 그 ATP가 다 소모가 되면
새롭게 그것을 만드는 과정인 세포호흡이 필요하고 이 세포호흡에는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이러한 내용을 간단한 그림으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고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줄을 한번 그리면서 보도록 합시다. 33페이지 한번 볼까요? 33페이지에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우리 지난번에 한번 정리했죠? 물질대사라고 불러요. 물질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과정에서 좀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효소라고 하는 것이 촉매를 해주는 거죠. 동화작용은 작고 단순한 분자가 크고 복잡한 분자로 만들어지고요. 이때는 에너지 흡수가 일어납니다. 이화작용은 크고 복잡한 분자가 작고 단순한 분자로 분해되는 과정이고 이때 에너지가 방출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일을 수행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사람은 음식물을 섭취하고 이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포는 영양소를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에서 분해를 하는데요. 이 분해하는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하고 이때 방출된 에너지를 ATP를 만드는 사용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세포. 자, 34페이지 보시면 34페이지에 세포호흡에 주로 이용되는 영양소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포도당이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주로 포도당을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일부는 ATP로 나머지는 열로 방출이 되고요. 이때 방출되는 열이 우리 몸의 체온 유지에도 사용될 수가 있다. ATP는 아데노신의 3개의 인산기가 결합한 화합물인데요. 한 분자의 무기인산이 ATP에서 떨어지게 되면 3개에서 2개로 줄어드니까 이것을 ADP라고 우리가 부르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 방출된 에너지는 혈액의 순환, 체온의 유지, 여러분이 잘하는 것, 정신활동, 근육운동, 발성 등 우리 몸의 모든 작용에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본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가 기억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둔 활동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한번 빈칸에다가 적으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에너지의 핵심은 ATP라는 분자라는 것, ATP를 다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공급받기 위해서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세포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다양한 기관과 기관계들의 통합적인 작용이 필요한데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